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또 기출 심화 무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OT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교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서지요. 기본서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기출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먼저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풀이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참여하셔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정리가 가능해요. 근데 예습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복습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무료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습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예습을 하시면 돼요. 예습 범위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복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시바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표 카페에 있습니다. 경간부, 성진, 공채 이 세 가지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파일로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그 순경 시험 보면은 이론이 13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법령이 몇 문제 나왔어요? 27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 법령 중에서는 1단계가 11문제, 2단계가 8문제, 3단계가 8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1, 2, 3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골고루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보시고, 물론 1단계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 2단계, 3단계도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법령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석 범위는요, 1주차에는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어, 제가 목금 정도 촬영을 해서, 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차, 3주차에서 8주차까지 이루어지는데, 가능하면은, 7월 한 15일 정도 마무리가 되게끔 제가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7월 때부터 강의를 해야 돼요. 7월 때부터 지방 강의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도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만간에 또 노량진과 연결이 되면은 또 노량진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7월 달쯤 되면 저도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하고 했던 약속들은 제가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저도 많이 힘든 가운데 지금 이 무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제가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저도 많이 바쁘잖아요. 월화수목금토 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무료 강의를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면은 힘이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강좌를 이끌어 갈 텐데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은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는 듣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꾸준하게 성진 공부하는 친구들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연락 오기도 하는데 많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눈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 안검하수 수술을 했어요. 이 눈동이가 너무 처져가지고 이 눈동자가 좀 뭐라 할까요? 좀 덮인다고 하나요?
그 사람이 좀 이미지가 자꾸 안 좋게 된다. 집사람이 하도 이야기를 그 많이 하길래 집사람의 권유로 제가 월요일 날그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눈이 조금 부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3주 정도 쉬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하고 약속했는 거,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무료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생긴 얼굴은 보지 마시고, 화면에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만 있으면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얼굴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락처가 있고, 그리고 이 전화는 학습 질문은 안 됩니다. 학습 질문은 안 되고, 학습 질문은 카페를 통해서만 해주시고요. 꼭 전화 상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문자 주시면 100% 통화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페하고 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경찰학 기초 이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준비하셨죠? 예. 교재는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출간이 돼가지고 화요일부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찰학 기초 이론에서 경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습을 먼저 해오셔야 돼요. 기출은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강의처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만 풀려고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 문제를 나름대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복습을 정리를 하시고 여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륙법계 경찰 개념 역사적 변천 과정이에요. 고대시대, 중세시대, 경찰 국가시대, 법치국가시대, 2차 대전 이후가 있습니다. 요거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행정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교회 행정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시대입니까? 중세 시대가 되겠다. 협의회 행정경찰이 제외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2차 대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제외되는 것은 뭐예요? 법치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권 발동 범위다. 고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소급, 적극, 다시 말해서 경찰 행정과 복지 행정 모두 포함하는 시대는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겠습니다. 군사 제외, 네 가지 행정을 제외하고 내무 행정만 경찰 발동 범위로 보는 시대가 언제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협의가 제외되었으니까 보안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겠죠. 2차 대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국가 목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작용 분화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찰 국가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 제국경찰법 제정 연도는 1530년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몽 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시대는 뭐예요? 법치국가 시대가 되겠다. 그래서 시민혁명, 권력 분립주의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무조건 법치국가 시대가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법입니다. 군사 제외, 네 가지 행정을 제외하고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법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경찰 국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권 발동법입니다. 적극은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법치국가 시대가 되겠죠.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2차 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먼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정리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소극적 이견 방지 분야. 우리 법치국가 시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은 제외되고 소극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그러면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다양한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순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연도까지 암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일반 란트법은 1794년, 재와 형벌법제는 1795년, 불의성 경찰 행정법은 1850년, 크루즈베르그 판결은 1882년, 지방자치법제는 1884년, 그리고 불의성 경찰 행정법은 1931년입니다. 또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와 형벌법전하고 지방자치법전은 프랑스 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1850년 경찰행정법이 1931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죠? 예, 1850년 경찰행정법은 소극,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지만 1931년도에 와서는 소극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할게요. 일반 란트법은 경찰의 임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박한 위험 방지. 그래서 1절해서 글자 적기가 좀 그런데요. 1절해서 노래 1절, 2절, 3절 있잖아요. 1절에서 절박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반 란트법이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제는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 이렇게 연결해서 재산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된다? 재와 형벌법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50년 경찰행정법은 소극,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니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무해서 무제한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경찰행정법이다. 1850년 경찰행정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베르크 판결은요. 큰 소에서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한다고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제는 뭐예요? 지위해서 위생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가 된다? 예, 지방자치법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50년 경찰행정법이 1931년도에 와서 개정이 된다 그랬죠? 개정되면서 적극은 사라지고 소극만 경찰권 발동 범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합당한 재량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량한 말이 나오면 경제해서 재량하는 단어가 나오면 1931년 경찰행정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일반 란트법은 1절 해서 어떻게 된다? 절박한 위험 방지 재산에서 재산 및 개인 안전 보호 경무해서 무제한 크루즈베르그 판결은 큰 소에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제는 지위해서 위생 확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에서 재량 행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가지를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1850년은 소극적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 시대에 공부하는 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시대에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법치국가 시대는 적극은 제외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1850년 경찰행정법은 적극도 뭐예요? 적극도 경찰권 발동 범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극,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는
경찰 국가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50년 경찰 행정법을 통해서 절대 국가시대, 즉 경찰 국가시대 초기로 다시 회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더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에요. 지휘,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로 봅니다. 자, 위생 경찰 하면은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라고 본다면은 협의의 경찰 사무는 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두 가지를 또 추가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권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순경시험에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성진, 경가무 쪽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르츠베르그 판결은 방금 말씀드렸죠.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라고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맵 판결이 뭐냐?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하는 판결이 맵 판결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있잖아요. 접견교통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란다 판결은요.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 능력은 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띠터 판결은 최초로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 판결은 개인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결만 할 수 있도록 어떤 판결과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연결할 수 있도록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역경찰 개념 요거 내용 있죠?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요걸 다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영위법계 이렇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죠. 통치권을 부여한다 하면은 뭐예요? 통치권, 대륙법계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보호 하면은 영위법계와 관련되어 있죠.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친화적 동반적이다. 영위법계. 경찰은 무엇인가? 대륙법계.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한다. 영위법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다. 대륙법계. 행정학자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영위법계. 경찰의 역할과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은 영위법계. 자치권 부여 영위법계. 활동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은 대륙법계. 전통적 개념은 대륙법계. 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개념은 대륙법계. 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것도 대륙법계.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영위법계. 현대적 개념은 영위법계.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영위법계. 사회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목적이다. 대륙법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뭐 다 맞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보시면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푸는 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풀지 않았던 문제는 여러분 복습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지문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2번에 왜 틀렸습니까? 네,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죠. 지방자치법전에 의하면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한 것은 뭐예요? 제와,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입니다. 지방자치법전이 아니에요. 제와 형벌법전이 바로 법적 근거예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는 제와 형벌법전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가능하면 최근 문제를 풀고 조금 지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 수 있도록 제가 둘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올해 작년도 경감부 문제가 되겠죠. 자, 14세기 프랑스 경찰권 개념은 나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서 대표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을 의미하였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 국가 작용을 의미했다가 나중에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은 또 재작년도 경감부 문제가 되겠는데요.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법전 경찰의 직무 범위에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급 목적으로 한정하였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전은 위생확보도 경찰의 임무다고 말씀드렸죠. 위생경찰이 뭐예요? 협의의 경찰 사무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함시켜서 경찰 직무를 소급 목적에 한정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번 보면은 코레츠베르크 판결은 성전기념비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베들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했는데 개별적 수권조항이 아니고 뭐예요? 일반적 수권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규 명령으로 뭐예요?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발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크루즈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경찰 행정관청이 일반적 수권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규 명령을 발했다 하는 것. 개별적 수권 조항이 아니고 일반적 수권 조항을 근거로 한다 하는 것.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14세기 말 프랑스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의 개수가 되지요. 그리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군사 제외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말이 됩니까? 틀렸죠. 제국경찰법에 의해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국가 작용이 경찰의 의무다라고 경찰권 발동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사 제외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경찰 국가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는 중세시대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뒤에는 경찰 국가 시대에 관한 내용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 경찰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아니죠. 2차 대전 이후에는 협의가 뭡니까? 협의만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안경찰을 제외한 협의만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4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법제는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위생사무 등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급 목적에 한정하였다 하면 틀리죠. 포함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또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연도까지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자, 브레이슨 일반 란트법은 1794년도고요. 재와 형벌법전은 1795년도고요. 그 다음에 크루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도고, 제국경찰법은 1530년도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전은 1884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2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밑에 보충 설명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형식과 실질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뭐예요? 형식이에요. 현재 미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하면 실질입니다. 조직 중심은 형식이고 무엇을 하느냐 실질입니다.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모든 작용은 형식이고 작용 중심은 실질입니다. 실정법상 개념은 형식이고요. 학문적, 이론적 개념은 실질이고 역사적, 제도적 개념은 형식이에요. 실무상 개념도 형식입니다.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되었다 실질이고 수사보안 정보는 형식이고 산림경제 철도는 실질이고 불신검문은 둘 다 속한다 그랬죠. 그리고 의회경찰과 법정경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형식과 실질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또 한번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장년도 성질 문제가 되겠는데,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특별 통치권을 근거로 합니까? 아니죠. 자, 여기에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14번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보세요. 자, 형식과 실질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형식이 실질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집합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이 형식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 의미의 경찰, 옳은 것은 예, 네 가지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디귿 하나가 있습니다. 자, 형식은 사회 목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며 실질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입니다. 작용 중심하면 실질이고 조직 중심하면 형식이에요. 그 형식과 실질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 왜 틀렸습니까?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어요? 형식이 작용 중심입니까? 실질이 작용 중심이에요.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일반 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은 실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실질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틀렸죠. 실질은 뭐예요? 학문상, 이론상 정립된 개념이고 형식이 뭐예요?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는요. 자,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또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일반 행정기관은요, 무조건 실질이고, 우리 경찰은 무조건 형식만 가능한 거예요. 교집합을 자꾸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교통하는 거는 교집합이잖아요. 근데 교통도 주차 위반이 있고 신호 위반이 있잖아요. 신호 위반은 우리 경찰에서 하고 주차 위반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은 교집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지 교집합이 있으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조건 형식만 가능하고 행정기관은 무조건 실질만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실질이 형식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교집합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보세요. 행정과 사법경찰 구분은 상권분립 사상에 주절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입니까? 아니죠. 행정과 사법은 대륙법계에서 구분하지만 최초 구분한 국가는 프랑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행정경찰은 형식,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행정경찰이 실질,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풀까요? 작년도 우리 경관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6.1준 경찰의 기본 업무로 치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면서 위생경찰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닙니다. 위생을 경찰 업무에 제외할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위생경찰과 함께 위생국 설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면은 털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찰의 분류. 자, 우리 경찰의 분류는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또 시험에 출제가 돼요. 직접적인 목적에 따라서 목요일 행사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사법경찰로 구분됩니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독보협에서 모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됩니다. 경찰권 발동 시점에 대해서 발진 예방에서 진압경찰과 예방경찰로 구분되고 그 다음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봉해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되고 위의 정도에 따라서 위비평, 비상경찰과 평시경찰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서 건국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경찰, 사법경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행정, 사법 이렇게 구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체크하는 거는 행정입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 과거 사태에 대한 작용은 사법. 검사지휘감독도 사법. 각종 경찰 관련법이 적용되는 건 행정. 형사소송법에서 권한 행사되는 건 사법. 경찰청장 지휘감독은 행정. 범죄수사, 체포,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 현재 장래 사태에 대해서 발동하는 작용은 행정. 그래서 1, 4, 6, 8은 행정이고 나머지는 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안경찰과 협의는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보안경찰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른 행정작용과 동반하지 않는다. 보안경찰. 그 다음에 조직의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협의. 갑자기 고양이가 아니고 개소리가 나죠. 우리 강아지 소리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집에서 오늘은 촬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번은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보안경찰이고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뭐가 된다? 협의가 되겠고, 독자성이 없다 하면은 협의고요. 그다음 보통 경찰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보안이고요. 독자성이 있다 하면은 보안 경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위생, 관세, 산림, 경제 이런 것들은 협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 4, 5는 보안, 나머지는 협의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압경찰과 예방경찰 구분이 되겠는데요. 자, 진압경찰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권력적인 작용은 진압이 되겠죠. 그거 정신 탈락자, 주치자, 경찰이 보호하는 것은 보호 조치시키고 총포, 도금, 하형이 취급지 않은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한 권력적인 수사는 예방이고요. 범죄 제지, 진압, 수사, 피자 체포는 진압 경찰이 됩니다. 1번과 4번은 진압이고 2번, 2번, 4번은 1번, 4번은 진압이고 2번, 3번은 예방이 되겠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질서경찰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력을 수단으로 한다 하면은 질서경찰이에요. 그리고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방범순찰은 봉사가 되겠습니다. 권력적인 작용은 질서고요. 강제력이 아닌 계몽, 지도, 서비스 수단으로 하는 것은 봉사고요. 범죄 수사, 다중범죄 진압, 교통 위반자에 대한 통고 처분은 질서가 됩니다. 비권력 작용은 봉사입니다. 1, 3, 5는 질서, 나머지는 봉사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장단점이 되겠는데요. 자, 자치경찰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행정이 가능하다, 자치죠.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국가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 운영 계획이 용이하다, 자치고요. 조직이 비대화되고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국가고요. 정신 통계대로 정확성이 곤란하다, 국가고요.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 유리하다,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과 시민 유대관계가 좋다, 자치고요.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 책임감이 높아진다, 자치입니다. 1, 3, 7, 8은 자치, 나머지는 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자,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요거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 지문이 다 틀린 겁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 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경찰에 관한 내용이고요.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에 반영된 경찰 조직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자치경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적절한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틀린 게 2개니까 옳은 것은 3개가 되겠죠. 자, 가번이 틀렸습니다.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구별은 독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가 되겠다. 이걸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라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구분한다. 아니죠. 업무의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라 2개가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3가지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29번은요. 자기도 경감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뭐 몇 가지인가 없습니다. 다 옳은 지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예, 2번입니다. 니은, 디귿, 니을이고요. 틀린 것은 기역,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은 왜 틀렸습니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반대죠. 자치경찰이 지지받기 쉬운 거예요. 자, 위험은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아진다. 이는 국가경찰이 아니고 자치경찰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역, 미음 2가지가 틀렸고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바로 니은, 디귿이 틀렸고
기억하고 리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리얼은 왜 틀렸습니까? 경찰활동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맞아요? 아니죠. 예방경찰과 진화경찰은 활동 시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예요. 질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디귿은요. 자치경찰은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가능하지만, 맞죠?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예,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되어 아니죠. 국가경찰이 관료가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되어 있죠? 자, 국가경찰 제도에 비해서 관료화된다 하면 안 됩니다. 관료화되는 것은 국가경찰이 관료화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디귿, 옳은 것은 기억 리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8번도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됐는데 2번이죠.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관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이 아니고 자치경찰의 장점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경찰의 임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